안녕하세요. 성공 CEO의 양혜선입니다. 요즘 장 보러 가시면 마음이 답답하시죠? 원산지 확인하랴, 성분 확인하랴. 게다가 어쩌다 마음에 드는 먹거리를 발견하면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내다본 걸까요? 맛과 영양을 생각하면서도 실속 있는 가격까지 이러한 탄탄한 전략으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CEO가 있습니다. 바로 생생돈가스의 변동섭 대표입니다. 생생돈가스 드셔본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저도요, 생생돈가스 먹다가 정말 돈가스가 이런 맛이? 라면서 놀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만드셨을까 정말 궁금했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2004년에 시작을 하셨으면요, 이 업계에서는 최초로 시작하신 거잖아요. 네. 이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오셨나요? 네, 외식 시장을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여성하고 애들한테 이렇게 타겟이 됐을 때 좀 더 크고 지속 가능성이 좀 더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쪽을 이제 공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성하고 애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시장을 이렇게 또 좀 더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돈가스, 피자, 치킨, 이게 이제 주류 시장이에요. 세 가지가. 그렇게 이제 주류 시장이 돼 있는데, 치킨하고 피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시장 포화가 일어나 있고 외국계 대기업들이 이제 막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그쪽으로 뛰어들어 가지고는 승산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어렵겠다고 판단이 됐고, 돈가스 시장을 이렇게 분석을 딱 해보니까 이게 할만한 거예요. 품질을 고가로 하면서 가격은 중가 정도로 매칭을 하면 시장이 보이잖아요. 아직 남아있는 시장이. 그래서 이쪽을 공략하면 시장에 승산이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공략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품질 같은 거는 이제 고급 돈가스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이제 상당히 많이 했죠. 그러니까 틈새 공략 시장을 노리신 거군요. 네. 맛을 내는 비법 조금만 네. 더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거나 본사에서 이렇게 상담을 해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 5가지 맛의 비밀. 그래가지고 이제 5가지를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가 이제 돈가스에서 가장 중요한 고기 부분. 그 다음에 고기에 입히는 빵가루. 그 다음에 그 입힌 빵가루를 튀기는 기름. 그리고 그 기름 다음에 돈가스를 찍어 먹는 소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배송 시스템 이렇게 돼 있는데, 첫 번째 고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모토가 프레시잖아요. 생생 신선함이기 때문에 그거를 전달할 수 있는 신선한 고기를 매장에 공급하는 게 관건이고, 그 당시로서는 생고기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아요. 이게 짧다 보니까 전국에 배송하고 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생산해서 매장에 들어갈 때쯤 되면은 유통기한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생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공급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해결을 해서 대부분 다 냉동이었던 거를 저희가 생고기를 공급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빵가루 부분이잖아요. 빵가루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돈가스 집에서는 뭐냐면 건식 빵가루라 그래가지고 유통기한을 굉장히 길게 늘여놓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야지 이제 유통이 되고 매장에서 그걸 재고로 쌓아놓고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프레시가 아니잖아요. 이미 웰빙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웰빙 컨셉을 만들기 위해서 습식으로 생빵가루를 갈아서 주문을 딱 받으면 그날 갈아요. 그날 갈고 입자 사이즈나 이런 것도 저희가 다 개발을 해놓은 거거든요. 일반 입자 사이즈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를 그 다음날 배송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기한 짧은 거를 해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프라임 오일이라 그래요. 저희가 이제 자신감이 있어서 이제 프라임이라고 이제 제목을 지었는데, 그 기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식용유나 이런 걸로 이제 일반적인 돈가스 집에서는 대부분 이제 식용유로 쓰거든요. 식용유를 쓰게 되면 단점이 어떻게 생기냐면은 딱 튀겼을 때 느끼해져요. 이게 대두의 특징이에요. 대두유기 때문에 느끼해지고 느끼한 맛이 많고, 그리고 딱 튀겨내고 한 3, 4분부터 시작해서 이게 눅눅해지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튀김 온도의 차이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저희 연구진에서 개발을 해낸 거예요. 수년간에 걸쳐가지고 계속 지금도 진화를 하고 있고, 계속 성분을 조금씩 단점이 생길 때마다 개발을 해서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노력해서 이제 개발해서 느끼한 부분이나 그리고 이제 눅눅해지는 부분을 이제 해소를 시킨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소스류가 있어요. 소스류가 있는데, 이제 찍어 먹었을 때 이제 시내 명동이나 이런 데 나가셔가지고 드셔보셨겠지만, 소스 특징이 있어요. 그 소스들이 뭐냐면 일식이잖아요.
일식 소스의 특징이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이 간장 맛을 굉장히 좋아해요. 우동 이렇게 느끼한 좀 간장 맛. 그래서 일본 라면도 이제 간장 맛이 그런 맛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소스를 딱 찍으면은 간장 맛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먹는 사람이 애들하고 청소년하고 20대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주 타겟이 한 70% 정도가. 그 사람들 입맛에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매칭, 마케팅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소스류를 그 대상층에, 저희 타겟층에 맞는 소스류의 맛을 개발을 한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요즘 고객의 니즈가 다양화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니즈가 다양화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가장 큰 게 그 고객들이 매장에서 와서 먹는 것도 좋지만은 집에서 똑같은 맛을 느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고객층이.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저희가 배달을 해봤더니 문제가 이제 식는 부분이에요. 식는 부분하고 이제 뭐랄까 눅눅해지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눅눅해지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프라임 오일로 해결을 했는데 그 식어지는 부분이 문제가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배달 용기라든가 그 배달 용기가 그 오토바이 뒤에 달려서 갈 때 그 배달통, 그런 통까지도 보온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특수하게 개발을 해서 그런 부분을 다 해결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요, 준비 기간도 정말 기셨고 열심히 네.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가 궁금해요. 제가 최초에는 원래 그 이제 한국전력에서 원자력 사업을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다가 네. 이제 그만두고 이제 좀 더 큰 꿈을 품고 사업을 해야겠다고 해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한 게 IT 사업을 한 거예요. 그 2000년 초반쯤에 우리 IT 붕괴가 됐잖아요. 거품이. 네. 거품이 딱 붕괴되면서 제품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걸 상품화 시키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 어려운 점들이 딱 생겨서 제가 그 당시에 그 사업을 일단 이제 접고, 그래서 이제 생생돈가스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사실 그런 제가 그런 IT 사업이나 옛날에 그 원자력 사업을 했던 그 경험들이 사실은 저희 회사에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IT 사업 했다는 것 자체가, 그 사업을 접었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로서는 아픔이었지만은 지금의 사업을 일으키고 성공할 수 있었던 큰 밑받침이 됐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성공의 뒤에는 또 역경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처음에 사업을 런칭하면서 기획 단계에서 이 사업의 핵심은 품질이다. 품질이 안 된다면 결국 분식집에서 파는 돈가스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 저희 전 제품에 사실은 70에서 80%를 저희가 이렇게 개발을 해서 생산한 제품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그 매장이 한 개부터 시작해서 한 10개 이내로 있는데, 처음 당시에는 그 생산한 양 자체가 공장에서 생산할 때 톤 단위로 생산이 되거든요. 그 엄청난 양을 짧은 유통기한 안에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해놓고 한 8, 90%를 계속 폐기를 한 1년 정도 했어요, 저희가. 그러면서 회사의 자금 압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은 거기서 제가 물러나게 되면 어차피 지금 안 망하더라도 3, 4개월 뒤에는 망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품질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건 소비자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유지했던 것이 생생돈가스가 지금 있게 한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TV를 보시면서요, 사람들이 나도 창업 한번 해볼까 하다가도 두려움에 망설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 음식을 못하는 분들도, 그리고 많은 돈을 갖고 있지 않으신 분들도 창업할 수 있죠. 네, 그렇죠. 네. 제가 이 생생돈가스를 런칭시키면서 가장 이 주안점을 뒀던 부분 중에 하나가, 나라면 과연 이 생생돈가스를 운영해서 갈 수 있겠는가를 생각한 거예요. 시스템이 안만 좋고 뭐가 다 좋으면 뭐합니까? 제가 운영을 못하면 그만 아닙니까, 그거는. 자기 상황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본사에서 정해놓은 시스템이나 이런 옵션들에 의해서 계속 그 틀대로 맞춰가야 하는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시장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고객이 본사를 맞추는 거였는데 지금은 본사가 고객에 맞춰야지, 그렇게 해야지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객들이 돈이 부족한 분들은 돈이 부족한 대로, 그리고 이제 나는 좀 여유 있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여유 있게 저희가 품질을 유지해 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창업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어떤 일이든 뭐 쉬운 일이 있겠습니까? 다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그 어떤 도전도 그 의지와 또 실천을 갖고 실행한다면 누구나 다 그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거겠죠. 네. 저도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하겠고요. 앞으로 더욱더 번창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